수요일 날 제출하도록 열어 놓을 건데 어 그리고 그 강의 노트를 뭐 노트에다가 정식으로 이렇게 잘 적어서 꼭 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강의 자료에다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서 내면 됩니다. 굳이 뭐 따로 정리하는 노트를 나한테 보내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인제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매 시간 보는 그 강의 퀴즈하고 강의 노트가 여러분들 성적매기인데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엉망인데 A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보면 되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잘하지 못하면 절대로 A는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 배울 내용을 지난 시간에 교수님, 저 AC 질문 스태티스틱 있습니다. 리스판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로 이론 8 장인가에 그 AC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여기는 왜 다시 이걸 들고 나오냐. 물론 당연히 중요하니까 들고 나오는 건데 그때 배웠던 것과는 다른 어프로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컴플렉스 사이너소이드라고 얘기하는 이 말. 사이너소이드는 뭐 삼각파형이죠. 사이너소이덜 웨이브 그러면 삼각파형. 사이너소이드 삼각파가 이 사인파가 컴플렉스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오메가 J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되어진다라는 이 유명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컴플렉스는 뭐 형용사는 복잡하다는 말이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컴플렉스란 말은 복소수라는 말이에요. 복소수. 그래서 컴플렉스 플레인 그러면 이게 이제 복소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해 갖고 x축은 리얼, y축은 이미지너리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것을 인제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요거를 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 내용은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이렇게 이런 RC 회로가 있을 때 요
VS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냥 숫자를 직접 넣어 볼게요. R이 2.5ohm이고 C가 0.05 페럿이다. 그럴 때 여기 VCT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데 VS가 얼마라고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오메 10 곱하기 코사인 4t 그러면 오메가가 4 레디안 퍼 세크란 말이죠. 이 사인파에는 네, 세 가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사인파에는 세 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 첫째, 우리 김민규 학생 네,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진동수를 알 수 있습니다. 진동수? 진동수를 뭐라고 얘기하나? 프리퀀시라고, 그렇지. 네. 프리퀀시. 그래요. 김민구 학생 잘했어요. 이게 주파수 정보가 있어요. 주파수 정보. F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메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메가는 뭐 당연히 2파이 F라는 거고 단위는 다르죠. F는 헤르츠고 오메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디안 퍼 세크다. 그래서 각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죠. 주파수는 1초에 360도를 몇 번 돌았느냐로 표현하죠. 그죠? 100Hz라고 그러면 1초에 360도를 100Hz는 1초에 360도를 100번 도는 거예요. 100번. 이거를 이제 100Hz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각 주파수는 뭐냐면 1초에 몇 레디안이라는 것은 디그리라는 도를 그냥 레디안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2파이 레디안이 2파이 레디안을 360도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하여간 레디안 퍼 세크로 표현되는 거니까 1초에 몇 도를 돌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하여간 두 번째 우리 김민구 학생은 주파수 맞췄어요. 김성엽 학생 네, 사인파에는 세 가지 정보가 있다. 첫 번째는 주파수, 두 번째 진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진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거? 진폭입니다. 진폭. 그래요. 진폭. 폭, 뭐 영어로는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김성현 학생도 맞췄고.
김용훈 학생. 네. 나머지 위상을 한 알 게 수 뭐가 있을까? 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상. 우리 김용훈 학생도 맞았어요. 김용훈 학생. 위상이에요, 위상. 영어로는 phase라고 얘기하는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이 식으로부터 이 값들을 써보면 주파수는 4, 레디안 퍼 세크가 될 거고, 진폭은 10이 될 거고, 위상은 0도가 될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오만 가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통신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어공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주물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쉬운 거지만 시간을 들여서 따져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고. 이 화이트보드가 그냥 옆에서 마구 열려서 쓰면 좋겠는데, 화이트보드를 꺼내려면 이것도 닫고 나갔다가 또 들어올 때 또 이거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줌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 돈만 벌고 편리하게 안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AC Steady State Response라고 얘기하는 정상 상태에서의 AC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정보 중에 하나는 배제하고 두 가지 정보만 끌고 다닙니다. VS를 지웠네. VS가 뭐였냐면 10 코사인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보만 끌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우성 학생, 네, 교수님. 어떤 것만 끌고 다닐까? 그러니까 하나 뭐 배제시키는 건 뭘까? 위상일 것 같습니다. 위상을 배제시키고 다닌다. 여기다가 여기 내가 쓸 때 여기 위상을 그냥 표시를 안 해서 그거에 이렇게 꼬임을 받아서 그런가? 김지현 학생, 네. 대답해 볼래? 저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방금 데이터로 접속해서 두 가지 뭐 말씀하신 거 못 들어가지고. 아, 네. 그래? 네. 아,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사인파가. 네. 그중에서 AC 해석을 할 때는 세 가지 정보 중에 한 가지는 배제시키고 두 가지만 끌고 다니거든. 그 네. 배제되는 한 가지 정보는 뭘까? AC 해석에서. 진폭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틱을 했는데 틀리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거를 정상 상태에서의 VC를 문제가 이거죠. 문제가 뭐였냐면 정상 상태에서
VCT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걸 풀 때 어떤 테크닉을 썼냐면 페이저 테크닉이라는 걸 썼어요. 우리가 이제 페이저 테크닉을 쓴다는 얘기는 페이저로 표기한다. representation. 이렇게 페이저 표기법으로 쓰는 건데 이 위에 있는 VS제를 페이저로 표시를 할 때에 보면 뭐와 뭐로 나타냈었나? 김정민 학생, 네, 교수님. 대답해 볼까? 그 진폭이랑 음, 위상 이렇게 두 개로만 나타냈습니다.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진폭이랑 위상으로 표현했어. 진폭 10, 요거는 주어진 게 위상은 0도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페이저로 표현될 때 뭐가 없어졌냐면 주파수 성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질 않아. 이거는 어디에다 두라는 얘기냐면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루는 이 시스템의 입력의 주파수는 4레디안 퍼 세크야. 이거는 마음속에 담고 손으로 이렇게 글자를 쓸 때는 표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폭과 위상을 표현할 때도 얘는 4레디안 퍼 세크짜리 신호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네들을 임피던스를 표현을 하는데 임피던스에 대한 표현 방법 R은 R로 표현하고 L은 J 오메가 L로 표현하고 C는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한다. 이거 잘 알고 있죠? 회로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나가는 진도가 답답하고 느려서 속이 터지겠지만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만 좀 참도록 해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다.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착한 마음을 먹고 살면 딴 데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 그 마음속에 두었던 이 주파수 성분에 대한 것이 언제 튀어나오냐면 이 임피던스 할 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R은 2.5ohm이니까 그냥 2.5ohm. L은 안 썼으니까 L은 빼고 얘가 J의 4 곱하기 0.05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J의 0.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다음에 또 지워 볼게요. 이거는 전압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VC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하면 Vs 곱하고 저기에 2.5 플러스 J 0.2분의 1 분의 J 0.2분의 1 요렇게 표시가 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 얘가 10의 0도 곱하기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 1 플러스 J 0.5분의 1 이렇게 돼서 0에다가 나누기 요 1 플러스 J 0.5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표현하면 1.11 26.57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는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보면 얼마가 되냐면 8.94 정도가 되고, 0 위상은 분자에서 분모의 위상을 빼는 거니까 0 빼기 26.57 하면 이 마이너스 26.57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고로 VCT는 크기는 8.94고 코사인의 주파수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쓰고 위상에 대한 정보만 그대로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저 레프레젠테이션, 페이저 표기법을 통한 풀이 방법이에요. 풀이 방법. 이것을 일반화 시켜갖고 지금 풀고 있는 게 여기서 이 수업에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죠. 이거는 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니까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학생들이 되게 보면 회로 이론 가르칠 때 보면 이 주파수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회로 이론 재미없고 나는 전자공학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막 우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뭐 사실 이게 산수죠, 산수. 어려운 수학도 아니니까 너무 그때 울었던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잘 배워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런 페이저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한 테크닉으로 푼 것과 여기에서 컴플렉스 사이너소이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같은 어프로치, 같은 방법인지, 그거는 결론만 얘기한 거고 결론만 해가지고 막 적용한 거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지를 지금부터 추적을 해봅시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풀면 되지 뭘 추적을 또 하고 뭐 그거 이론적인 근거를 또 왜 여기서 마련하느냐. 우리는 어떤 단일 주파수에서의 특성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주파수 대역, 단일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주파수 대역. 관심 주파수 대역. 에서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딱 찍어서 한 주파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 주파수 대역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일반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아까 설명을 하나 안 했는데 우리가 이 RC에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10 코사인 4t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뭐 하여간 VCT가 8.94 의 코사인 4t 플러스 마이너스 26.57도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여기서 보이는 이 4t라는 주파수 4라는 오메가는 여기 그대로 쓰였는데 입력이 어떤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출력의 그 주파수가 변함없이 그대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이 시스템을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리니어 서킷이라고 해서 선형 시스템 혹은 뭐 선형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선형이면 입력 주파수가 출력에 그대로 나가질 않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선형인데 y = x 제곱이라고 하고 x에다가 입력으로 xt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y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배의 오메가 t가 나오죠. 그죠? 이건 상수함수 공식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오메가라는 각주파수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배의 오메가가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순간 정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집어넣은 주파수에서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오메가라는 주파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 신호를. 그랬더니 원래 저 두 배의 오메가 주파수로 가서 신호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시스템은 쓸모없이 만든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뭐 여러분 중에 통신 시스템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 뭐 신호 처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트랜스펑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말로 전달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전달 함수. 참고로 얘기를 해주면 다른 과목들
강의 노트 학생들 낸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요약을 해 갖고 냈어요. 그 학생들은 거의 빵점만 했어, 빵점. 내가 여기다가 관심이란 말을 쓰면 관심자가 보여야 돼, 강의 주파수에. 강의 주파수에. 강의 노트에 관심자가 안 보이면 내가 관심 있게 그 강의 노트를 들어가 본 결과 '아 학생은 이 수업에 관심이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죠. 전달 함수라고 해서 함수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매핑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달을 하는데 여기 입력 전압이 들어와서 입력 전압으로 나간다. 이런 전달 함수도 있을 거고 전류가 들어와서 전류가 나간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류가 들어와서 전류가 나간다. 그다음에 전압이 들어와서 전류가 나간다. 전류가 들어와서 전류가 나간다. 이렇게 있어서 첫 번째 해당되는 예는 전압이 나와서 전압으로 나가는 형태. 요렇게 표현한 예죠. 일단은 여기 주고 지우고 그러면 요렇게 표현된 예를 전압분의 전압 그래서 전압 전달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볼티지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류가 나가서 전류분의 전류가 되겠죠. 걔는 커런 트랜스퍼 펑션 전압이 나가서 전류가 나갔다. 그러면 전압분의 전류니까 전압분의 전류는 어드미턴스라는 물리량을 갖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어드미턴스는 트랜스 펑션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어드미턴스 펑션이라고 그냥 바로 붙입니다. IO분의 IO 아니고 잘못 썼네. VO II분의 VO 이거는 당연히 저항 성분이니까 임피던스 펑션 이렇게 표현하는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없다. 단위 없음. 흔히 dimensionles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단위 없음. 얘도 단위 없음. 얘는 5분의 1. 5분의 1을 우리가 Gmans라고 배웠죠. 그죠? S. 얘는 오hm.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전달함수 이것도 회로 이론 시간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풀었던 페이저 테크닉으로 풀었던 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여기에 아까는 VS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표기를 따지면 그냥 VI of S라고 표현합시다. 여기를 VCOS라고 하면
R S C분의 1로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R 아까 R L J 오메가 L C J 오메가 C분의 1 요렇게 페이저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S란 거 우리가 이거를 S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 베리어블, S 변수. 이 S 변수 우리가 y equal f of x라고 얘기를 하면 이 x가 갖고 있는 값을 정의구역이라고 하죠. 그죠? x의 범위 뭐 집합 이거를 우리가 정의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펑션에다가 정의구역을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y라는 값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y가 x에 대응하는 y의 범위 그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range라고 표현하고 여기 정의구역은 domai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요 전달함수도 보면 뭐뭐의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S의 함수, S의 함수, S의 함수로 돼 있어. S의 함수 그러니까는 S 베리어블은 결국 뭐냐면 S 도메인이 있다는 얘기고 S 도메인이 뭐냐면 리얼 이미지너리라고 표현하는 이 평면 김지훈 학생 네, 교수님. 이 평면을 무슨 평면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복소평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복소평면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기분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 S 도메인이 갖고 있는 집합은 뭐냐면 저 전체의 복소평면을 S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S라는 애는 복소수로 표기가 되는구나. S는 A 빨간 거로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뭐 이걸 뭐 그냥 우리가 그냥 A 플러스 JB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여기서 오메가라고 이름을 주어준 것은 저 허수부에 있는 저놈이 아니라 저분께서 사인파의 주파수를 나타내는구나라고
암시를 주려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복소수, 옛날에 우리가 벡터 배우고 고등학교 때 벡터 배우고 복소수 배울 때 혹은 대학 수학에서 배울 때 A 플러스 JB 하면 그냥 A 플러스 JB 복소 평면상에서 한 지점을 나타내는 값이야. 어렸을 때는 XY 평면에서 이걸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썼어. A, B 이렇게 썼던 걸 이제 많이 배우니까 옛날 거는 재미없으니까 버려. 새로운 걸 배워야지. 그래서 A, B라는 저 점을 A 플러스 JB로 표현한 거야. 그것뿐이야. 땡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 저 점을 A 플러스 JB라는 복소수로 끌고 간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니어 엘지브라, 대수학 엘지브라, 꼭 뭐 리니어라는 말 안 붙여도 엘지브라라는 대수학에서 저 점들을 마구잡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를 막 크게 만들려고 A 플러스 JB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뭐 맨날 A, B 이것만 배우면 재미없어서 이런 거 도입했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A 플러스 JB는 이 점을 옛날에는 A 혹은 B만 대수학에서 들고 계산했지만 A하고 B라는 점 자체를 막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이렇게 끌고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허수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봤더니 얘 때문에 사인파가 존재하는구나. 허수부 때문에 사인파가 존재하고 저 허수부가 갖고 있는 저것이 사인파의 주파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는 것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게 번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걸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잘 듣고 있었는지. 뭐가 시험 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때 깜빡 졸았는데 재미없어서 쉬었는데 하필은 그 문제를 내시나. 하늘도 원망스럽고 교수님도 원망스럽다. 그런 학생들은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원망스럽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 전달 벌써 수업이 다 됐네. 시간도 오래 걸리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 함수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R은 S 도메인으로 표현하면 L은 SL 혹은 뭐 LS라고 쓰기도 하고요. C는 SC 혹은 뭐 CS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S는 복소평면 전체니까 사실은 뭐 이쪽만 갖고 보면 시그마 J 오메가에다가 이게 S니까 L을 해서 시그마 L 플러스 J 오메가 L 이라고 임피던스가
S 도메인에서는 표현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페이저 테크닉으로 풀었을 때 보면 요 놈 요것만 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S라고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S라고 표현해 놓고 이렇게 S라고 표현해 놓고 실제로 정상 상태에서의 값을 다룰 때는 S 도메인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디만 다루냐? 여기만 다룬다. 허수축, 즉 S 이퀄 J 오메가. 이게 이제 허수축이죠. 이게 값만 가지고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도 인식을 해야 된다. 왜 허수축만 다루느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천천히 배워야 될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인에서 배웠던 것이 뒤에 지금 배우는 내용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확 줄여서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무조건 풀어 이렇게 가르친 거죠 사실은 막무가내로.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배우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 20분까지. 김성진 학생 질문? 네, 교수님. 음. 그 제일 마지막에 그 C는 CS분의 1 아닌가요? 잘못 쓰신 건가요, 이거? 미안. CS분의 1. CS분의 1. SC 아니고 SC분의 1 혹은 CS분의 1입니다. 문제.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두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 1K 1 마이크로패러드. VS가 10 코사인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PDF 파일로 내야 돼요. 교수님, 누구? 김재형 학생 오늘 출석 아까 못 불러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정 학생 늦게 왔나? 예, 조금 5분 늦게 왔습니다. 5분 늦게 왔어? 출석을 할게. 감사합니다. 자, 과제 이거 간이 퀴즈 창은 저희까지 열려 있어요. 저녁 6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내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시 20분 넘으면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빨리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업 이제 저는 나갑니다. 이제 나가기가 힘드네. 문제를